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제레미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영어 문법은 분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동사는 품사로도 그리고 문장 구성 성분으로도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고 준동사는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동명사는 일단 품사가 명사입니다. 같이 기본 문법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모두 합니다. 명사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문법적인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할 때는 형용사적 용법,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을 쳐놨는데요. 분사는 일단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밑에 써놨는데 보어를 할 수 있고 명사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기억해야 할 것은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사의 형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 얘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pp의 형태, 얘는 다들 아시죠? 얘는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현재 분사는 ing의 꼴로 되어 있고 과거 분사는 pp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사를 암기할 때 현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외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go라는 동사는 현재로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과거 형태는 went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gone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go, went, gone 이런 것은 스스로 암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분사를 강의하는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면 한글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입니다. 사실 분사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를 보면서 해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ry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fry라는 동사는 튀기다 라는 뜻입니다. 튀기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과거 분사 ed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수동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수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얘는 튀기다에서 튀겨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ried chicken,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프라이드 치킨 있죠? 그게 튀겨진 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fried는 튀겨진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sleeping, 이거는 sleep, 자다 라는 동사에서 자는 입니다. 자는. 그래서 자는 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made in Korea, 여기서 made가 분사인데 made는 make, 만들다라는 것의 과거 분사 형태죠. 그래서 얘는 만들어진입니다. 만들어진,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고요. 얘도 똑같죠. made, 만들어진.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라고 할 때는 by를 쓰는데 메탈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fry가 아까 위에서 봤던 fried가 아니고 ing가 붙었네요. 얘는 튀기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 튀기는 닭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닭을 튀기는 소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소녀, drink니까 마시는, 우유를 마시는 소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석을 해봤냐면요, 현재 분사는 어쩌고저쩌고 ing가 붙는 형태인데 얘는 뭐뭐 하는 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고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pp라고 썼죠. pp는 뭐뭐 되는 또는 뭐뭐 되어진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위에 fried, 튀겨진, sleeping, 자고 있는 또는 자는, made, 만들어진, frying, 튀기는, drinking, 마시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형용사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볼게요. 분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형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형용사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happy, 행복한, 어쩌고저쩌고 뭐뭐한 이런 형태,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슬픈, sad, 그 다음에 smart, 똑똑한, 뭐 스마트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분사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기가 분사인데요. 동사를 가지고 ing 또는 pp 형태로 써서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분사였고, 분사도 해석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되어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동사를 한번 볼게요. surprise. 얘는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놀래키는 거예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고, 여기에 ing를 붙이면 놀라게 하는이 되겠죠. 놀라게 하는. ed 형태가 돼서 pp 형태,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되면 놀란이 되겠죠. 놀라게 된 이라는 의미니까요. 놀라게 된 이런 의미겠네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해석이 됐으니까 I was, 나는 어떠어때 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놀라게 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는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해석이 다르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해볼게요. 내가 이전에 과거 형태가 쓰였죠. was니까 surprising을 쓰면 내가 누군가를 놀라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urprised를 쓰면 내가 놀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surprised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다가 또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었어 라는 표현을 할 때는 I was surprised. 너무너무 놀랐었어. 내가 놀란 거니까요. 근데 내가 남을 놀라게 했을 때는 surprising을 씁니다. 어떤 문법책에서는 surprised 같은 pp의 형태만 사람한테 쓰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I was surprised 라고 하면 내가 놀랐다는 의미고요. 누가 놀란지가 중요하죠. I was surprising 하면은 내가 남을 놀래킨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볼게요. The movie was, 그 영화는 surprising인지 surprised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surprising 하면 movie, 영화가 다른 무언가를 놀라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놀라게 한 거고, surprised라는 pp의 형태를 쓰게 되면 영화가 놀란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는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놀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e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surprising. 그 영화는 굉장히 놀라웠다. 영화가 날 놀래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annoy는 짜증이 나다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작은 차이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annoying, 현재 분사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짜증나게 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ed를 붙여서 pp의 형태로 만들면 짜증난, 그러니까 짜증나게 된 이런 의미죠. 짜증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문 두 개가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위의 예문은 she was annoying. 그녀는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라는 의미일 때는 she was annoying. 그 여자는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밑에 있는 annoyed, pp의 형태로 쓰면 she was annoyed. 그녀는 그 당시에 정말 짜증이 난 상태였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형용사의 형태인데, 얘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얘는 능동적인 형태의 의미를 띠고 있고, 얘는 수동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면 수동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수동태가 be 플러스 pp에서 수동태의 의미가 갖는 게 아니라 이 pp 자체에 수동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수동이라는 거는 내가 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surprise, 아까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surprised라고 하면 내가 놀라게 된, 놀람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 pp 형태로 쓰면 내가 뭔가 당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분사 ing의 형태로 쓰면 내가 남한테 뭔가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